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냅핏 어태치먼트와 로케이터 어태치먼트의 구조와 성능 비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도 조절의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비교하겠습니다. 스냅핏 어태치먼트는 볼과 캡의 구조로 된 유니버셜 조인트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로케이터 어태치먼트는 스냅 단추식이기 때문에 각도가 생기면 생길수록 억지 끼움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끼워지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최대 허용 각도를 비교해 보면 스냅핏 어태치먼트는 앵글드 메일을 사용해서 60도까지 자유롭게 그 각도 변경이 가능한 그 반면에, 그러니까 환자의 구강 내에 있는 어떠한 임플란트도 다 오버덴처의 기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로케이터 어태치먼트는 자유로운 각도 변경이 어렵고, 그림과 같이 0도, 10도, 20도 그리고 주저용의 그 어태치먼트가 있어서 자유각도가 아닌 10도 단위로 20도까지 변형할 수 있는 어태치먼트입니다. 최대가 20도이고 저렇게 주조형의 어태치먼트를 쓴다면 표면의 그 처리가, 주조체의 표면 처리가 원래 기계로 생산된 제품만큼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태치먼트의 그 결합력에도 일정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러한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스냅핏 어태치먼트는 어떻게 식립을 해도 다 오버덴처의 기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로케이터는 제한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스냅핏 어태치먼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니버셜 조인트로서 자유로운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인 경우는 25도, 25도, 50도 범위 내의 자유각도가 다 가능하고요. 또 앵글드 어버트먼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60도에서 60도, 120도 범위 내에 자유로운 각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스냅핏 어태치먼트 좌측에 보시면 이와 같이 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힙 조인트와 같은 그러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이고요. 로케이터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똑딱 단추 위에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각도가 생긴다면 언더커트가 커져서 결합력을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어렵고, 또 억지 끼움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와 같이 플라스틱은 마모가 빠를 뿐만 아니라 저렇게 금속까지 마모가 되는 그러한 측방압을 아주 많이 받는 그러한 어태치먼트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스냅핏 어태치먼트, 픽스처가 너무 경사지게 기울어진 곳에서는 저와 같이 하나 꺾어진 앵글드 볼 어버트먼트를 사용하시면 저렇게 볼을 치조정 높이 위치까지 갖고 올 수 있어서 안정적인 오버덴처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과 같은 로케이터 어태치먼트, 여러 개의 임플란트가 거의 서로 평행을 이루게 식립을 해야 여러 개로 오버덴처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아주 뼈 상태가 좋은 경우, 뼈폭이 넓은 경우에만 이런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원래 뼈가 이 정도 되는 환자는 아마 오버덴처를 하지 않아도 틀니를 사용하는데 별로 부족함이 없을 만큼 뼈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케이터 어태치먼트는 각도가 있는 그렇게밖에 식립할 수 없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어태치먼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핀메일을 평행하게 할 수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스냅핏 어태치먼트는 자유각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피메일을 몇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든지 또 자연치아를 사용한다든지 하더라도 덴처의 모든 피메일을 다 평행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멀티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로케이터 어태치먼트는 각도가 벌어질수록 어태치먼트의 그 탈부착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로케이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한다 하더라도 측방압이 많아져서 특히 상악 같은 경우에서는 골흡수가 많아서 금방 탈락하게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냅핏 어태치먼트와 같은 의 경우에는 왼쪽과 같이 여러 개의 임플란트가 서로 평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렇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버덴처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그 로케이터 어태치먼트가 그 오버덴처의 기초로 사용되려면 거의 평행에 가깝게 임플란트 식립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아주 골조직의 모양에 따라서 수술이 아주 골조직의 모양이 그 평행되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골조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시술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KBI, KBP라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활용해서 평행을 미리 잡고 저 평행에 따라 피메일을 부착을 하기 때문에 그 덴처 내면에 그 모든 피메일을 한 방향으로 평행되는 한 방향으로 저렇게 모아서 피메일을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행을 본 다음에 복제된 모델을 보시면은 피메일이 들어갈 공간이 부여되어 있고 이 모델 위에 이런 덴처 작업을 합니다. 올드 덴처를 참고를 해서 덴처 작업을 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큐어링이 되고 나오면 덴처 내면에 저와 같이 오목한 홈이 즉 피메일이 들어갈 홈이 형성이 되는데요. 피메일을 덴처 내면에 붙일 때에는 레진을 믹스해서 이 홀에다가 레진을 믹스한 홀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피메일을 환자의 구강에 꼽는 것이 아니라 이 피메일을 바로 저 홈에 믹스된 레진을 집어넣은 다음에 저 홈에 피메일을 집어넣고 그리고 구강 내에 끼워서 세팅을 기다리면 그러면 레진이 거의 넘어 나오지 않은 그리고 피메일을 넣었을 때 넘쳐나온 레진을 미리 닦고 구강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언더컷에 걸리는 이러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기전은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실제 피메일보다 저와 같이 기공용 피메일이 살짝 크기 때문에 기공용 피메일로 제작한 덴처에 내면은 실제 피메일이 들어갈 아주 살짝 들어가는 공간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사용되는 레진의 양도 아주 적고 이 피메일이 저 공간 안에서 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방향도 틀려지지 않으면서 피메일을 덴처 내면에 저렇게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대로 피메일을 구강에 꽂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메일을 덴처 내면에 꽂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메일을 그림처럼 구강 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피메일 그 덴처 내면의 홈에다가 집어넣고 구강 내에 물게 해서 굳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 임플란트 식립 즉시 로딩이 가능한가? 스냅핏은 가능하지만 로케이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두 번째 주 강의에서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한 케이스만 말씀드립니다. 로케이터에서는 이와 같은 시술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합력을 받쳐주는 기능을 비교해 보면 스냅핏은 직경 3mm의 볼이기 때문에 그 볼 위에 어떤 큰 면적이 형성이 돼서 그 볼의 면적 전체가 교합력을 받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인에게 교합력이 센 한국인에게 적합한
어태치먼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그 가해지는 교합력은 점점 적어져서 이 플라스틱이 잘 뚫어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그 오래 보존되는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의 로케이터는 교합력을 받쳐주는 부분이 아주 적습니다. 위에 동그란 림에서만 받쳐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죠. 로케이터는 저 같은 구조 위에 림에서만 교합력을 받게 됩니다. 스냅핏은 볼 전체 하프, 윗면 하프가 다 힘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텐션이 안정적인가? 덴처가 구황 내에 다 부착이 되고 난 다음에 뺄 때 빠지지 않도록 걸리는 힘이 안정적인가? 이것은 직경 3mm의 큰 볼은 오버덴처가 견고하게 붙어질 수 있도록 그 리텐션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스냅핏 어태치먼트가 부착이 된 경우에는 환자가 인절미와 같은 떡도 잡수실 수 있도록 잘 리텐션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로케이터인 경우에는 2개 이상 연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2개의 픽스처가 서로 갖게 되는 그 각도에 따라서 언더커트의 양이 결정이 되고 언더커트의 양에 따라 결합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측성이 있는 견고한 리텐션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7번째로 구개면을 개방하는 틀니가 가능한가? 스냅핏은 여러 개의 픽스처를 가지고 한 방향의 피메일을 연결하기 때문에 구개면을 개방한 오버덴처 그리고 또 작은 크기의 오버덴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로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4개의 픽스처의 로케이터를 연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개면을 개방하는 틀니는 발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작고 편리한 오브덴처가 가능한가? 스냅핏은 리텐션 서포트 스테빌리티가 거의 다 어태치먼트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덴처의 보도를 넓게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된 치아와 잇몸 크기만큼의 그 오버덴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로케이터는 100% 임플란트에 의해 지지되는 임플란트 서포티드 오버덴처가 불가능하고 조직에 의해서도 지지가 되는 임플란트 리테인드 오버덴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조직을 덮고 있는 그 덴처의 면적이 넓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도 몰딩도 해야 되고 개인 트레이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고 편한 큰 그 사이즈의 오버덴처를 로케이터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9번째로 플라스틱 캡의 그 메일의 보호 기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냅핏인 경우에는 플라스틱 캡이 메일을 보호해줘서 금속이 그렇게 마모되지 않습니다만 로케이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캡이 아주 얇아서 빨리 마모되고 금속도 마모가 되기도 합니다. 10번째로 틀니가 탈 부착될 때의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냅핏 어태치먼트인 경우에는 플라스틱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틀니가 부드럽게 탈 부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언더컷을 넘어갈 때 딸깍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에 로케이터 어태치먼트는 플라스틱 캡이 얇으면서 특정한 언더커트가 없고 억지 끼운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틀니가 부드럽게 탈부착하지 않고 또 딸깍하고 들어가서 결합되는 그런 느낌도 없습니다. 자, 한번 이 스냅핏 어태치먼트의 그 탈부착 느낌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딱딱딱. 딱딱딱 씹어보세요. 네, 하세요. 이와 같이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과장했습니다만
딸깍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틀니가 부착되게 됩니다. 11번째, 피메일의 플라스틱 교환 주기를 비교해 보면은 스냅핏인 경우에는 임플란트 4개 이상이 오버덴처에서 안정성이 좋은 경우 플라스틱 교환 주기가 매우 깁니다. 1년 반 이상의 환자가 1년에 한 번 잘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로케이터인 경우에는 2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의 마모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최소 뭐 6개월 정도만 교환해야 되는 길어야 1년간은 그러한 양상이고요. 이와 같이 메탈이 마모되는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훨씬 더 빨리 닳는다고 봅니다. 12번째로 그러면 개인 트레이는 필요한가? 스냅핏 어태치먼트인 경우에는 그 모든 리텐션 서포트 스테빌리티가 어태치먼트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보도를 넓게 틀니를 연장할 필요가 없어서 개인 트레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일반 트레이를 가지고 보도 몰딩 없이 그냥 임프레션을 사용하면 임프레션을 뜨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로케이터 경우에는 임플란트 리테인더 오버덴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덴처의 보도가 가능한 한 넓어야 되고 또 그 조직에서도 리텐션 서포트 스테빌리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인 트레이를 가지고 보도 몰딩을 하는 그런 술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스냅핏인 경우에는 이런 모양에서 그냥 일반 트레이를 가지고 바로 임프레션을 뜨면 이와 같은 모형을 제작할 수가 있고 특별히 보도가 많이 연장되지 않은 그러한 덴처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번째로 피메일은 기용소에서 붙여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버덴처가 그 피메일을 구황 내에서 붙이지 않고 기용소에서 붙여왔을 때 구황 내에서 잘 맞는다면 그것처럼 오버덴처가 편한 그 술식이 오버덴처가 편한 술식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피메일을 기용소에서 붙여서 올 수 있는 기용 과정에서 붙이는 그 술식에 대해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저와 같이 코소프트로 구강 내에 그 연조직과 볼이 잘 인지된 그러한 코소프트로 조직면이 인지된 상태에서 좌측에 저런 그 스캔 바디를 꽂고 평행을 잘 맞춘 다음에 그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스캔 바디를 정합을 시키면 그러면은 출력할 때 가운데 아래 그림처럼 이와 같이 피메일이 들어가 붙을 구조가 정확하게 그 출력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저 자리에 피메일을 그대로 갖다 붙이기만 하면 구강 내 볼의 위치, 조직면의 위치와 그 3차원적인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틀니는 환자의 구강 내에 그대로 바로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날로그인 경우에도 이와 같이 피메일을 기용소에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보클라 시스템으로 그 레진의 그 변형이 가장 적게 최소한으로 된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면 오른쪽과 같이 이 아날로그 방식에 있어서도 피메일을 덴처 내면에 붙여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정밀한 기공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정확한 스톤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고 하는 그러한 그 과정들이 정확하게 컨트롤돼야 이 피메일이 아날로그 방식에서도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메일 14번째로 스냅핏은 구황 내에서 피메일을 붙이는 방법도 간단하다. 그러나 로케이터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로케이터는 피메일을 덴처에 붙일 때 구황 내에 환자의 입에다가 피메일을 꽂고 레진을 바르고 덴처 내면에도 레진을 발라서 덴처를 꽉 끼고 입에 물게 한 다음에 레진이 굳고 나면 제거해서 여분의 레진을 제거하는 이러한 술식이기 때문에 레진이 양이 많다든지 레진이
과도 경사된 그 두 개의 픽스처 사이 어태치먼트에 레진이 들어가서 언더카트에 걸려서 나오지 않는다든지 아주 불편한 예측할 수 없는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감이 있습니다만 스냅핏은 저와 같이 기존의 피메일보다 약간 사이즈가 큰 기공용 피메일을 사용해서 기공 작업을 하면 그러면은 덴처 내면에 피메일이 들어갈 아주 편안하게 들어갈 공간이 형성이 되고 피메일을 부착할 때 환자의 구강에다 넣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저 구멍에다가 피메일을 레진을 믹스해서 집어넣고 여분의 레진을 다 닦아낸 다음에 최종 세팅만 입 안에서 환자 입에 넣고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이 레진이 넘쳐 나오나 그런 불편감이 없이 아날로그 방식에서도 간단히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4개의 스냅핏 어태치먼트로 오버덴처를 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제 물론 견치 대구치 위치가 제일 좋죠. 견치 대구치 위치가 제일 좋습니다. 이와 같이 환자 임프레션을 뜨면은 겉모델이 나오고 겉모델 위에 저와 같이 기공용 피메일을 KBI라고 하는 기공용 피메일을 이렇게 꽂아 놓으면 뭐 유니버셜 조인트이기 때문에 방향이 제각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상태에서 이와 같은 KBP라고 하는 평행 핀을 겹쳐서 끼워 놓고 평행을 잡으면 피메일을 한 방향으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컷을 블록아웃 하고요. 복제를 하면 오른쪽과 같이 복제 모형이 나옵니다. 이 모형은 피메일이 들어갈 자리가 다 이렇게 미리 부여되어 있는 모형의 그 스톤 모형이 나오고 이게 워킹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덴처를 제작하면 이와 같은 덴처가 나오고 이제 피메일을 붙일 때 아까와 같이 레진을 믹스해서 그 피메일의 덴처 내면의 홈에다가 레진을 바르고 피메일을 덴처 내면에 집어넣고 여분의 레진을 닦고 완전히 굳기 전에만 환자 입안에 옮겨서 굳히면 되는 그러한 그 간단한 방식입니다. 5년 지난 엑스레이에서도 이렇게 측방압이 별로 없어서 안정된 골 조직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어 타임을 비교해 봤을 때 스냅핏은 이런 디지털 방식 또는 아날로그 방식을 써서 피메일을 기용소에서 붙이기 때문에 진료 시간을 더욱 짧고 약속 횟수도 줄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케이터 어태치먼트인 경우에는 체어 타임이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트레이라든지 보도 몰딩 또 스텝 바이 스텝 구강 내에서 조절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체어 타임이 상대적으로 길게 됩니다. 디지털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구강 내에서 환자 입안에 들어가기까지 디지털 과정을 통해서 피메일도 기용소에서 붙여서 딜리버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하악 디지털 오버덴처는 다음 시간에 주제로 잡은 강의입니다. 다음 주에 이 강의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왼쪽과 같이 이 웩스림입니다. 웩스림. 웩스림인데 웩스림 안에 러버로 인상을 뜨면서 웩스림을 하고요. 교합을 저렇게 물렸습니다. 그러면은 교합에 관한 정보, 대합치 모양의 교합면, 대합치의 교합면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하악의 조직면에 관한 정보, 하악의 어태치먼트의 볼의 위치에 관한 정보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디지털 작업을 하면 이렇게 덴처가 디자인이 되고 피메일까지 붙인 덴처가 바로 오른쪽과 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고경과 또 치아 위치를 고경과 상하악 간의 위치를 인지하면 한 번의 덴처가 다음 약속에 바로 덴처를 끼워드리는 그러한 그 술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러진 바오브 덴처에 대한 응급처치가 스냅핏은 가능하지만 로케이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바의 방향과 임플란트의 방향이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평행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로케이터는 이 술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와 같이 바의 방향과 임플란트의 방향이 다를 때 맨 오른쪽 아래처럼 피메일은 각도 변경을 줄 수가 있어서 바와 같은 방향으로 각도 변경을 하고 이렇게 덴처 내면에 피메일을 붙이면 틀니는 그 즉시로 바로 환자의 구강 내에서 기능하도록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분 틀니의 오버덴처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분 틀니는 삽입 철거로가 있는 틀니가 드나드는 길이 하나로만 딱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그 덴처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어태치먼트가 그 덴처의 삽입 철거로와 같은 방향으로 피메일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 술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덴처 그 어금니 그 위치에 대구치 위치에 픽스처 양쪽을 평행하게, 그것도 삽입 철거로와 평행하게 식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케이터는 이 술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냅핏은 각도 변경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 술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술식을 해주면 환자는 모든 면에서 안정성과 저작, 모든 면에서 환자는 개선된 그러한 그 기능을 가지고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된 치아가 많이 흔들리는 환자에서 비교적 건강한 전치부 몇 개를 남겨놓고 이와 같은 파셜 덴처를 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양의 파셜 덴처입니다. 그리고 2차 수술과 동시에 피메일을 붙이면서 틀니 안정성을 빨리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피메일이 연결되고 난 다음에는 덴처의 보도를 줄여든다든지 조직에 눌리는 부분을 삭제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그 수식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유니라테럴 리텐션의 파셜 덴처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이것을 바이라테럴한 리텐션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도 스냅핏 어태치먼트는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이라테럴 프리 엔드 케이스에서 여기에 스냅핏을 플러스로 해서 사용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케이스와 비슷합니다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탁 트레이, 개인 트레이가 필요 없이 보도 몰동하지 않고 이와 같이 임프레션을 떠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행 핀을 가지고 덴처의 저 남아있는 치아에 형성되어 있는 가이딩 플레인과 평행한 방향으로 피메일의 방향을 같이 잡아주고 나서 이렇게 복제 모델을 하면 나중에 피메일이 이 파셜 덴처의 삽입 철거로와 일치되는 방향의 피메일을 틀니 안에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틀니가 나오면 안에 피메일은 삽입 철거로와 같은 방향으로 부착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한쪽 구치부에 걸려있는 파셜 덴처인 경우에도 매우 불안정하죠. 이럴 때 견치와 반대편의 경우에 그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유니라테럴 리텐션인 경우를 4 points 리텐션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립 방향이 평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각도를 변경해 줄 수 있는 스냅핏 어태치먼트가 아주 기묘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